오늘의 사연은 우연한 기회로 비즈니스차 한국에 방문했던 한 미국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미국은 온갖 인종차별로 아시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남아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국은커녕 아시아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성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방문했다가 말 그대로 신세계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푹 빠지게 되어 매일 한국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는 이 여성분.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국제항공편이 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하늘 위를 누비고 있었죠. 그 중에는 저와 마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비즈니스맨으로서 처음 생긴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번 일정을 계획하게 된 차였지요. 보통은 업무상 방문하게 되는 외국일지라도 여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가지고 가기 마련인데 원래부터 아시아 국가에는 관심이 없었던 터라 사실 제게 이 일정은 그저 피곤하고 귀찮은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상 기대는커녕 오히려 걱정이 한가득인 마음이었죠. 미국에 비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건물이 작고 교통체계는 미숙할 것이며 사람들은 시끄럽고 어느 곳이나 말이 통하지 않아 배척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모든 걱정과 염려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한순간에 변하며 설렘이 들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와 둘러본 인천공항 내부는 제가 가보았던 모든 나라를 통틀어 가장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알맞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러면서도 실내에 식물을 두어 풍성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었으며 모든 정보 역시 한글과 영어로 병기되어 조금도 헤매지 않고 편안히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어와 중국어도 곳곳에 표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외국인 손님들을 얼마나 따스히 환대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걸음도 가볍게 공항을 벗어나고 난 뒤에 저는 다시 걱정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가는 길은 택시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이었죠. 회사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를 주긴 했었지만 생전 처음 와보는 나라에서 고작 안내장 한 장을 가지고 길을 찾자니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두 번째로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친절한 한국분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택시 승강장에서 헤매는 저를 본 한 한국인 커플이 제게 먼저 다가와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과하며 그들에게 영어로 질문을 하였고 그들은 기꺼이 저를 위해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관문은 지하철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하철 노선도 역시 모두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가는 노선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시스템을 모른다는 게 문제였죠. 표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선가 영무원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당황스러움에 꼼짝도 못하고 있던 저는 영무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표를 끊고 숙소가 있는 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친절한 안내와 함께 말이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 너무 안심을 했던 탓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숙소가 있는 역에 황급히 내리면서 가방을 통째로 두고 내리고 말았습니다. 캐리어와 작은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캐리어만 가지고 내렸기 때문이었죠. 그 안에는 제 여권과 지갑이 있었기에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이 상황을 누구에게 설명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군요. 그때 생각난 것은 바로 아까처럼 이 역에도 친절한 영무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영무원이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영무원이 저를 보자마자 가방을 잃어버렸느냐고 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제가 내릴 때 그 지하철 안에 있던 다른 승객이 한 외국인이 급하게 내리면서 가방을 두고 내렸다고 먼저 신고를 한 뒤 다음 역에 맡겨주었다더군요.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역에서 바로 다른 영무원이 제 가방을 가지고 와주셨고 저는 고작 20분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안전하게 숙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인은 정이 많은 민족이라 헤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않고는 못 베긴다고. 저는 정말 그 말에 동감합니다. 제가 곤란해하고 있으면 항상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저를 도와주던 수많은 한국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날 성공적으로 미팅을 마친 저는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표를 이틀 후의 일정으로 과감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해 너무나 더 알고 싶고 여행하고 싶어졌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였습니다. 골목에는 어딜 가나 맛있는 냄새가 났고 세계 각지의 음식이 모두 모여 있었으며 어딜 가나 깨끗한 시설로 저를 몇 번이나 감탄하게 하였죠. 겁을 내며 타코벨과 맥도날드만 이용하던 저는 도대체 이 진동하는 맛있는 냄새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길을 따라 걸으며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만난 음식은 갈비였어요. 달콤한 양념과 함께 잘 구워진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으라는 종업원의 친절한 설명에 따라 식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맛보지 못한 섬세하고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의 경계를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길거리에서 호떡이라는 음식을 맛보았어요. 세상에, 한국은 왜 호떡을 수출하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제 비즈니스가 호떡 수출이라면 정말 자신 있는 거래가 되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호떡에 이어서 닭꼬치를 사 먹은 다음 호떡에 닭꼬치를 싸먹기까지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마도 그 푸드트럭의 주인장께서는 저를 이상한 외국인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 흔한 유튜버도 아니었으니까요. 즐겁게 배를 채운 저는 그 다음으로 한국의 고궁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알아본 한국이 사실 어느 나라보다도 다채로운 문화와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가진 나라기 때문이었죠. 외세의 침략과 반복된 위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되살아나 기었고 지금과도 같은 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이었기에 그 역사는 다인종, 다문화로 이루어진 미국인으로서 보기에 참으로 경이롭고 존경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고궁들을 보며 그 우아함과 고요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을 거니는 여인들이 입은 한복 역시 아름다웠죠. 가볍게 나풀대는 치맛자락을 보며 저는 신비로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여행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이 어두운 크레딧이듯 한껏 즐거운 여행을 마친 저는 다음 순간 다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온 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유명한 몇몇의 관광지를 향해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제 숙소를 찾아 되돌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지 조차 막막했습니다. 우선 택시를 잡고 무작정 행선지를 얘기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사람이 많은 서울 한복판에서 택시를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무언가가 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약. 모든 택시가 예약인 것이 아니겠어요? 한국의 택시는 반드시 예약해야만 오는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져있던 찰나 이번엔 옆에 서 있던 한 학생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학생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제게 카카오 택시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우버와 비슷하지만 한국에서 더 보편화되어 있는 건 카카오 택시라고 했죠. 카카오 택시, 정말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버로는 30분을 기다려도 잡히지 않던 택시가 카카오 택시로는 단 5분 만에 예약이 되었으니까요. 심지어는 행선지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었으니 제가 기사님과 따로 영어로 땀을 흘리며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학생의 도움으로 무사히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즐거웠던 한국에서의 기억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와 문화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죠.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며 차별 없이 저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도 불굴의 노력으로 어느 선진국보다도 뛰어난 현대성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도 했지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다시 세상에 눈뜨게 해주었다는 의미에서 제게 두 번째 고향인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을 반드시 다시 방문할 것이며 언젠가 꼭 살아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있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